여러분들 계속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혹시 수업의 건의사항 혹시 이런 거는 조금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교수님 좀 이거는 좀 이런 부분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이런 거는 좀 해주세요. 그런 거 있죠. 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학생이 유튜브로 봤는데 유튜브로 수업을 봤는데 내가 LMS에 안 들어가서 출석 체크가 안 됐다. 이런 경우에는 유튜브 기록이 있어요. 유튜브 그거 보면 내가 그 시청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면 내가 출석을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실제로 출석 인정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와 같이 내한테 건의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교수님 뭐 너무 빨라요. 아니면 너무 느려요. 아니면 뭐 좀 너무 자주 틀려요. 좀 이 동영상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틀리는 게 좀 좋은 게 동영상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교수가 틀리면 학생들이 이상하네. 수업 시간 같으면 좀 틀리면 이상하네. 그래도 확 지나가 버리니까 이게 학생들이 뭐 질문하고 싶어도 질문을 좀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다시 돌려가지고 보면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런 거 있으면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질문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경영 통계는 사실 제가 지금 수업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들은 생각이 이게 역시 동영상 강의가 좀 더 이게 좀 더 적합하지 않나 그냥 대면 강의보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뭐 내년부터 경영 통계를 강의할 때 가끔 중요한 거 엑셀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동영상 강의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좀 시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플립 더 러닝이나 이런 방법을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G값에 이제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정규 분포는 이 평균과 이제 그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다. 그죠? 파라메타로 주어져 있다. 그 다음에 X값은 정규 분포의 X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값을 가지는데 이게 한 3시그마 정도를 벗어나게 되면 그냥 0에 가깝다. 0에 수렴한다. 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분포 함수는 굉장히 복잡해서 적분이 안 된다. 이게 적분이 안 되기 때문에 표준 정규 분포로 무조건 바꿔야 된다. 표준 정규 분포도 적분이 안 된다. 그래서 표가 주어져 있다. 그래서 표를 읽어야 된다. 표는 반쪽만 주어져 있다. 반쪽만 주어져 있는데 그 반쪽을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응용을 하면 모든 확률을 다 읽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걸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표준 정규 분포 어떤 교과서에 따라 가지고는 이런 부호를 주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G 알파. 그죠? 나중에 우리 교과서에도 요게 나옵니다. G 알파. 요게 나오는데 이 알파를 우리가 유의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의 수준이다. 1-알파는 뭐 서비스 수준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 유의 수준 알파, G 알파 이렇게 주어주면 이게 뭘 의미를 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가정을 하면 이 모든 확률은 이렇게 좌측에서부터 누적 확률을 구했죠. 그게 해당되는 게 G 값이었고. 근데 요 알파, 유의 확률, G 알파 요 부호의 의미는 좌측으로부터의 확률. 요거를 값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 G 0.5다. 그러면 좌측에 해당되는 이 확률, G 0.5에 해당되는 G 값은 그죠? 0이 되겠죠. 이 좌측에 이 반이 해당되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G 0.1이다. G 0.1이다. 이거는 뭐하고 같으냐? 이건 뭐하고 같냐면 P
확률인데, 그죠? 이게 G에 대한 확률입니다. G에 대한 확률인데, 요 끝에 요게 이제 0.1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하고 같아요? 이 G가, 나머지, 요게 0.1이니까 이게 0.5, 그죠? 우리가 배운 그거대로 하자면, 어떤 특정 G 값이, G0라고 하겠습니다. G0가, 요게 0.9가 되는 어떤 G0 값이 0. 이게 G0인데 이게 0.9가 되는 G0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G 0.1이라는 얘기는 G 값을 읽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요게 0.1이 되는, 그러니까 이 전체 누적 확률이 0.9가 되는 그 확률을 읽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읽기 위해 가지고 0.9가 되는 이 전체 이쪽 누적 확률이 0.9가 되는 제로 값을 읽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가 표에서는 반만 주어져 있으니까 0.5를 빼고 0.4에 해당되는 확률을 읽으면 바로 G 0.1에 대한 G 값이 되겠죠. 그죠? 또한 또 다른 이제 예제를 보면 이건 똑같아요. G 만약에 또 다시 얘기해가지고 G 0.1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 G 0.1을 읽어야 된다. 이거는 뭐하고 같으냐? 우리 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자면 뭘 하고 읽으면 되느냐? P에 G가 0보다는 크고, 그죠? 어떤 G0 값을 읽으면 되는데, 그죠? 이 G0 값은 뭐하고 같으냐? 요게 0.1이니까 요 반만 따지면 0.4, 0.4가 되는, 바로 0.4가 되는 G 값을 읽으면 그게 바로 G 0.1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G 알파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좌측으로부터 누적 확률을 의미를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G 값을 읽으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G 알파는 그래서 그게 의미하는 바가 바로 요겁니다. 요거고, 그 다음에 G 알파는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의 백분위수라고 얘기합니다. 1 마이너스 알파가 이 영역이니까 이거의 백분위수다. 이렇게 1 마이너스 알파 분위수 또는 1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의 백분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다양한 표준 정규 분포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주어진 G 값이 음수이다 이거예요. 음수이다.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가 마이너스 1.05가 되는 확률이 얼마냐?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마이너스 1.05 이쯤 되겠죠. 마이너스 1.05 마이너스 1.05가 되겠죠. 오면 요 확률이 되는데, 그러면 그죠? 요 확률 그럼 어떻게 읽으면 되죠? 이게 주어진 우리 표는 오른쪽에만 주어져 있으니까 1.05를 읽고, 1.05를 읽고, 그죠? 1.05를 읽으면 그 값이 누적 확률이 되죠. 누적 확률이 되니까 0.5에서 요 확률을 빼주면 요 확률이 되고, 이 확률은 정확히 이 확률하고 같죠. 그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하면 되고요. 이거 뭐 디테일하게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도 뭐 관계는 없지만 시간 관계상 더 중요한 걸 하기 위해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만약 주어진 P 값이 0.5보다 작으면 일단 G 값은 음수다. 그러니까 이게 음수란 얘기죠. 그죠? 이게 음수란 얘기는 P 값이 0.5보다 작으면 이게 G 값이 음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0.42에 해당되는 요 G를 구해라. 그러면 이거는 누적 확률이 0.5를 넘지 않으니까 G가 좌측에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구했는데 그 값이 0보다 크면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틀렸다. 그렇게 금방 알아차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구하면 돼요? 0.42에 해당되는 G값. 그러니까 어떤 G가 여기서 큰 G는 일반적인 G를 얘기하는 거고 small g, 작은 소문자 G는 특정한 값의 G를 의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G0 아까 얘기했던 뭐 그런 특정한 값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G가 어떤 특정한 마이너스 G보다 작을 확률이 0.4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대략 표시를 하자면 G가 마이너스인데 이 영역쯤 되겠죠. 0.42 전체가 0.5니까 0.42 해당되는 내가 G값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G값은 분명히 마이너스고 이거는 뭐하고 같습니까? G값은 대칭이기 때문에 플러스 G값하고 이건 마이너스, 이건 플러스죠. 요 영역의 값을 읽으면 요 값의 영역에 읽어가지고 요 값을 이제 그 마이너스 값을 붙이면 바로 그게 G값이 되겠죠. 그게 해당되는 G값이 될 거고. 그래서 요 확률은 뭐냐? 0.5에서 이 확률을 빼면 이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0.5에서 0.42를 빼면 0.08이 되겠죠. 0.08. 0.08에 해당되는 이 G값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가 왔다 갔다 하기 귀찮아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0.08에 해당되는 0.08이 보면 여기 보면 0.093이 있고 0.0832가 있는데 여기 조금 더 가깝죠. 여기 조금 더 가깝습니다. 0.08에.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읽으면 돼요. 해당되는 G값은 0.2가 됩니다. 0.2. 그래서 거기 해당되는 0.2가 바로 G값이 마이너스 0.2가 바로 G값이 된다. 그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해보시면 돼요. 해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요걸 한번 해볼까요? 뭐 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요걸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뭐 어떤 걸 해볼까요?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약간 뭐 우리가 좀 보기 특이한 이런 값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3.1은 막 이쪽 끝에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0.56 마이너스 0.56은 한 이쯤 있겠네요. 대략.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은 이쯤이 되겠습니다. 이 확률을 구하면 되는데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우선에 좌측의 확률은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우측의 확률을 읽어야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측에 만들고 요게 3.1이고 그죠? 요거는 0.56이 되겠죠. 0.56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거의 실수를 안 합니다. 읽어야 될 확률은 요게 되겠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확률을 읽고 난 다음에 요 확률, 요 누적 확률을 빼주면 이 확률이 되잖아요. 근데 G 3.1에 해당되는 누적 확률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해당되는 누적 확률은 이게 3.1이 3.09보다 더 크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0.5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0.5다. 그죠? 이게, 이 지나가는 누적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고 했으니까 0.5 빼기 요 확률을 빼주면 되죠. 0.56에 해당되는 그래서 0.56에 해당되는 0.56에 해당되는 0.2123 0.5에서 0.2123을 빼주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요거 한번 볼까요? 어떤 A 값이 G는 A보다는 크고 2.0보다는 작다. 그 확률이 0.4520이라 이거예요. 그게 거기 해당되는 확률이 0.4520이다. 자, 그래서 요것도 일단 2.0은 한 이쯤 있죠. 2.0이 이쯤 있고 그 다음에 이
어떤 A 값이 G보다 큰 어떤 A는 어디쯤에 있는데 A가 이게 0.45니까 어떻게 되죠? 이 전체가 0.5고 2.0보다 적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값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값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뭐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어쨌든 이 경계에 어디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 여기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확률은 일단은 G에서 G가 0보다 크고 2.0보다 작을 확률 그걸 일단 구해야 되겠죠. 0보다 크고 2.0보다는 작을 확률. 그러니까 이 확률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 확률은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 확률은 여기서 구하자면 2.0에 해당되는 확률은 0.4772가 됩니다. 0.4772. 그러니까 이 확률이 0.4772라는 얘기니까 이 A 값이 0.4772가 0.452보다는 크죠. 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있다는 얘기죠. 요 전체 누적 확률이 0.4772니까 0.4772 빼기 0.452 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G값이 되겠죠. 그죠? 요 G값이 된다. 그래서 이게 0.4772니까 0.477이 빼기 0.4502 해가지고 나온 확률이 바로 요 확률이 되겠죠. 요 확률. 요 확률에 해당되는 G값을 읽으면 되겠죠. 우리가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 어떤 종류의 문제가 주어져도 그 확률을 구할 수가 있고 어떤 종류의 확률이 주어져 있어도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이 G값을 읽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다양한 표준 정규 분포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좀 해가지고 쉽게 읽을 수 있게 막상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건 엄청나게 자주 나와요. 뒤에 가면 무지하게 자주 나오니까 이거는 좀 연습을 해가지고 조금 빨리 표를 읽을 수 있는 G값이나 P값이 주어져 있으면 G값 읽고 G값 주어져 있으면 P값 읽고 이런 거를 좀 충분히 빨리 읽을 수 있는 연습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시험이나 퀴즈에서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우리 정규분포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분포를 공부를 했고 정규분포는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지금 배웠던 정규분포에 대해서는 혹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반복 학습을 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Q&A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수 확률 분포는 어떤 분포냐? 이게 굉장히 재밌는 분포예요. 두 개의 연속적으로 발생한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 시간을 나타내는 분포다. 그죠? 각 사건의 발생은 독립적이며 단위 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사건 발생의 평균은 일정하다. 사건 발생의 평균 시간은 일정하다. 이렇게 좀 이상하네요. 이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영어로 된 걸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말이 좀 자연스럽지가 못하네. 두 개의 연속적으로 발생한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을 나타내는 분포다. 그러니까 뭐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객이 한 명 왔어요. 그 다음 고객이 오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그게 그 시간을 나타내는 게 바로 지수 확률 분포다. 이거는 이 지수 확률 분포의 X의 의미가 되겠죠. X의 의미가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각 사건의 발생은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 사건이 빨리 일어나거나 늦게 일어나는 그런 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단위 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단위 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사건의
평균 횟수는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평균 횟수는 일정하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게 포화성 분포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단위 시간 동안, 단위 시간이라는 거는 1시간이나 5분이나 1분이나 뭐 하루나 1년이나 이런 걸 얘기하니까 단위 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어떤 사건의 평균 횟수는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1시간에 뭐 한 번 일어난다. 그러면 평균 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데 평균 1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확률 변수는 0 이상이고 이게 시간을 의미하는 거니까 한 고객이 왔는데 그 다음 고객이 올 확률이 0보다 더 작을 수는 없죠. 그죠? 시간은 엄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확률 변수는 0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 사실 그 x의 이 최대값은 무한대가 됩니다. 또 고객이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고객이 왔는데 그 다음 고객이 이론상으로는 영원히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확률은 굉장히 낮겠지만 어쨌든 확률 변수 x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무한대가 된다. 그죠? 분포의 모양은 양의 방향으로 왜곡된 모양이다. 양의 방향으로 이 외도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분포의 모양이 외도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분포의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은 꼬리가 이렇게 길게 가는 뭐 이런 모양이 되겠다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나아지면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의 모양이다. 지수 분포라는 게.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어떤 평균이나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수 분포의 다양한 예는 특정 웹사이트 방문 간의 시간 간격. 한 고객이 방문을 했는데 그 다음 고객이 방문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주방용품의 수명, 뭐 대단히 많은 수명들, 그러니까 뭐 어떤 전구가 수명이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내가 이 어떤 샤프를 샀어요. 볼펜을 샀어. 그걸 잊어먹기 전까지 또는 다 써버리기 전까지 얼마나 쓰느냐. 그 다음에 콜센터에 걸려오는 고객 전화의 시간 간격. 그죠? 콜센터에 걸려 한 통이 왔다. 그러면 그 다음 통이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죠? 이런 게 다 이제 지수 분포를 따른다. 그런 얘기죠. 지수 분포의 모수는 람다다. 람다라는 거는 이제 시간 간격이 되겠죠. 시간 간격. 람다의 값이 작을수록 분포의 형태가 덜 왜곡된 모양이다. 람다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게 더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람다 값이 적을수록 이렇게 스퀴니스가 더 커지고, 그죠? 이게 더 낮아지면 쭉 가고, 람다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좀 더 이제 스퀴니스가 좀 작아지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모양으로 가기도 합니다. 지수 분포의 이제 분포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지수 분포의 분포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람다 곱하기 2 마이너스 람다 x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지수 분포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같습니다. 재밌는 게 지수 분포의 평균은 1 나누기 람다, 시그마는 1 나누기 람다 같다. 그죠? 지수 분포에서 도착이 특정한 x 값 이하일 확률이, 그러니까 재밌는 게 지수 분포는 분포 함수도 주어져 있고 누적 분포 함수도 이렇게 누적 분포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죠? 누적 확률이 주어져 있다. 누적 분포 함수. 요거는 그냥 지수 분포의 분포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지수 분포의 누적 분포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적 분포 함수가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어떤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 이 좌측에서부터 누적해가지고 이 x 값이 갈 때마다 그 해당되는 누적 확률, 우리가 그 표준정규 분포표에 그 누적 확률이 주어져 있는 거하고 비슷하게 아예 함수로 누적 분포 함수가 주어져 있다는 얘기죠.
이걸 이용하면 또 지수분포의 그 확률 계산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수분포에서 한 가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뮤와 람다의 관계입니다. 뮤와 람다의 관계. 우리가 뮤는 뭐가 될까요? 뮤는 지수분포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이 뮤는 단위가 시간이 되겠죠. 람다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값이,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걸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데, 항상, 예제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제를 보면서. 자, 어떤 약국에서 평균 20초당 한 건의 처방전이 도착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균 20초당 한 건의, 처방전이 도착한다. 그래서 이 람다가 20이란 얘기예요. 20. 람다가 20이다. 그 얘기는 1 나누기 20 하면 요 뮤는 뭐가 될까요? 뮤는 20초당 한 개. 그러니까 초당 한 1초에 몇 개가 20분의 1만큼 도착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뮤는 시간 개념으로 보면 레이트가 되죠. 레이트가. 그래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값은 시간 람다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어진 값이 뮤가 20초라는 얘기예요. 20초고 람다를 사용해야 되니까 람다는 1 나누기 20 이렇게 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 나누기 20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해야 된다. 20초당 한 건의 처방전이 도착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다음으로 도착할 처방전이 5초 이내에 도착할 확률. 그러니까 평균 20초 걸리는데 5초 내에 도착하는 거니까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겠죠. 그래서 이게 구해보면 지수분포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제 평균 20초당 뮤가 20초라는 얘기죠. 그러면 람다는 20분의 1이고 람다를 여기다가 이 람다가 5초보다 더 작을 확률을 구하면, 그죠? 이게 바로 x가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이게 누적 확률이니까 이게 5보다 작을 확률이니까 여기다가 그냥 람다와 5를 집어넣으면 바로 그게 그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와 5를 집어넣으면 바로 그게 누적 확률 1 빼기 2가. 요거는 엑셀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한번 했었죠. exp라는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그걸 했었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걸 구할 수가 있다. 다음 처방전이 40초 이후에 도착할 확률은 얼마인가? 40초 이후에 도착할 확률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따지자면 40초가 여기 있으니까 40초 이후에 도착할 이 확률을 구하면 되죠. 이 확률은 그냥 40초 도착할 확률, 누적 확률을 구해가지고 1에서 이걸 빼버리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해보면 P에 실제로 X가 40보다 클 확률.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하고 같으냐? 1 빼기 P에 X가 40보다 작을 확률. 이거하고 같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는 바로 요 누적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그리고 요거는 요 확률을 구하면, 요 확률은 1 빼기 2에, 그죠? 평균은 20분의 1 같죠? 20분의 1. 이 x가 4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구하면 된다. 요거는 엑셀에서 구하는 걸 빨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엑셀에서 구해보겠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빠졌습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빠졌어요. 마이너스. 여기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원래 여기도 지금 마이너스가 빠졌네. 여기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람다가 되죠. 마이너스 람다. 여기 지금 붙어 있는데 이게 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거를 엑셀에서 구하면, exp 함수 쓰면 되죠. exp에 마이너스 1 나누기 20,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40. 이렇게 하면 바로 확률이 나오겠죠. 1.5353이고, 이걸 1에서 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겠네요. 결국, 요 전체 확률이, 그죠? 요 전체 확률이 1 빼기 요게 되는 거고, 그죠? 요게 이 전체 확률이 되는 거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반대편 확률이니까 또 1에서 이걸 빼면 궁극적으로 요게 바로 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몇 번 얘기를 했지만, 확률이 나오면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계산하세요.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계산해가지고 답으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요걸 이제 실제로 여기서 구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수분포와 포화손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 정도를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수분포와 포화손분포는 이 동전의 양면하고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하고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수분포가 나오면 그거를 포화손분포로 계산할 수가 있고, 포화손분포가 나오면 지수분포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보겠는데, 지수분포로부터 포화손분포의 확률 변수 x를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어떤 약국에서는 평균 20초당 한 건의 처방전이 도착한다 그랬죠. 그 다음으로 도착할 처방전이 5초 이내에 도착할 확률은 얼마냐, 이런 3초 이내에 도착할 확률은 얼마냐, 그런 얘기인데, 그럼 요 문제에서 1분에 5명의 고객이 도착할 확률을 구해라.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확률 변수 x는 포화손분포를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단위 시간 안에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포화손분포의 확률 변수 x의 의미였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평균 20초당 한 건의 처방전이 도착한다 이렇게 돼 있죠. 20초당 한 건의 처방전이 도착을 한다. 그랬으니까 1분에는 몇 건의 처방전이 도착을 하죠. 1분에는 3건, 그죠? 60초니까 3건에, 그래서 뮤가 요게 3인, 뮤가 요게 3인, 이런 경우에 뮤가 3인, x는 뮤가 3인 포화손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5명의 고객이 도착할 확률, 이거는 이제 포화손분포의 확률 분포 함수, 그걸 구하면 거기에 뮤는 3이고 x는 5인, 그걸 구하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걸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바로 그렇게 구하면 한번 구해볼까요? 그거를 실제로 이 포화손분포에 그걸 구하기 위해 가지고는 또 확률 분포 함수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화손분포의 확률 분포 함수를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니까 이걸 그냥 카피를 좀 할까요? 자, 여기에서 5가, x는 5를 구하면 되죠. 5를 구하면 되고, 뮤는 3을 넣으면 바로 확률이 구해지겠죠. 이건 실제로 안 하고 그냥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지수분포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수분포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지수 분포를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확률 분포 함수를 알기 위해 가지고 확률 분포 함수에 일단 확률 변수 x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확률 변수 x는 어떤 사건이, 지수 분포 같은 경우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그 다음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게 확률 변수 x의 의미다. 그 다음에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x의 범위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0보다는 커야 되고 이론적으로 무한대로 간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일정 수준을 벗어나면 확률이 굉장히 적어진다. 그 다음에 확률 분포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 확률 분포 함수는 요 두 개가 있었죠. 이 확률 분포 함수는 이제 실제로 그냥 어떤 이런 모양의 확률 분포 함수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거 적분하면 되긴데요. 적분을 하면 확률 분포 함수를 통해 가지고 확률을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누적 확률을 주어진 누적 확률 분포 함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을 구하듯이 모든 확률을 다 구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구하면 되고, 항상 이 문제에서 이렇게 미우가 주어진다. 평균 시간이 주어지면 그걸 우리가 이렇게 1-람다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람다를 1-미우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 그죠? 그게 지수 분포 확률 함수고, 그 다음에 평균과 분산, 요거는 여기 똑같다. 평균과 표준 편차가 똑같다. 분산은 요거 제곱하면 되겠죠. 제곱한 게 분산이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7장에서 일단 균등 분포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정규 분포, 지수 분포, 이 세 가지 분포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대부분의 확률 분포는 이제 그 연속 확률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